조국 전 대표입니다. 입시 비리에는 말을 아끼고 연일 입시 비리 범죄 혐의로 마음이 상해 있는 2030만 저격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번에는요. 한국의 청년 구구는 경제적 약자라기보다 강자가 확인됐다.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 확률이 높다라는 글을 공유를 했습니다.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구구 청년의 확률이 높다라며 연일 나에 대해 비판적인 2030은 구구다라는 주장을 계속 다양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런 발언이 있었죠? 들어보시죠. 제가 뭐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어떤 분들은 20, 30대가 왜 구구화 안 됐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0, 30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구구화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시험 문제건 집 문제건 이런 문제에 대한 고통과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재현님, 2030 세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응답이 많은 건 2030 세대에게 민감한 입시 비리를 본인이 저질렀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쏙 빼고 돈이 많아서 구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주장을 하다가 문매를 맞으니까 자 봐라 시사인에 이런 기사 있지 않냐라고 서울에 거주하는 상층 청년은 구구다라는 논리를 폈는데 왜 2030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정치하시는 분 아닙니까? 저는 그 조족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2030이 싫어하는 이유는 불공정의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전 장관 사건이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불공정의 어떤 화신이기 때문에 2030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실 2030 남자만 싫어하겠습니까? 2030 여성들도 조국 그 전 대표의 이러한 입시 불공정에 대해서 다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본인의 이런 그 2030이 그런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좀 비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하다 본인을 비난하는 그 2030의 남성들을 구구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맥락을 잘못 삼는 게 너무나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글쎄요, 저는 그 조국 그 장관이 뭐 내년 선거에 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치적 제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확실한 그런 비호감층 그리고 반대층이 있잖아요. 지금 그 정치인으로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용서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는 그게 이제 병역 비리 대표적인 것이 절대로 이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시 비리는 마찬가지로 절대로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이러한 좋은 글씨 같은 이러한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저는 물론 정치적으로 뭐 복권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은 가능합니다만 어떤 그런 선출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 어떤 그런 그 본인의 그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이런 행보보다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층까지 왜 그런가 하는 그러한 오히려 통찰이 좀 필요한 것이고 저는 100번, 1000번 그 반성을 해도 부족하다. 입시 비리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야당에서 비판했습니다. 서울에 잘 사는 청년은 구구다라는 글을 공유한 건데요. 국민의힘 갈라치기의 달인답다. 딸 조민 씨도 구구냐. 뜻밖의 자기 고백과 발등 찍기의 실소. 이준석 대표. 표창장 인턴 경력 위조에 청년 배신한 조국. 오히려 청년들 구구 몰아 실패를 덮으려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 저희 정치 시그널에 이준석 대표가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조국 전 대표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뭡니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네. 죽창가 이런 얘기하면서 배타적인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다 그건 극우의 어떤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국 전 대표쯤 되는 나이쯤 분들이 끔찍한 혼종입니다. 진보주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반대로 민족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죽창가 부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자유주의라는 거리가 있는 전체주의적인 모습 보이거든요. 공산주의 이런 분들 보면요, 민중해방 이런 거 얘기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전체주의적이에요. 자,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에 잘 사는 청년들은 극우. 그 글을 좀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시사인의 기사였고요. 시사인. 예, 시사인의 기사 내용은 미국 시카고대 김창환 교수 이분이 한국사 현상을 분석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겨온 기사입니다. 학자로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극우적 성향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학자가 이제 그런 분석을 한 거죠. 학자가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그게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분석으로서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조국 장관이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예, 본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세대라는 것 본인이 모르는 바도 아닌 상황에서 그것을 일부의 20, 30대 일부의 극우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 의미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물론 사회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또 이 탄핵 과정에서 이제 보여줬던 일부, 극히 일부죠. 이제 그런 2030 세대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또 같이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을 이제 자꾸 본인 문제와 결부돼서 떠오르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슈를 계속 끌고 오는 이유를 저는 어쨌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굳이 꺼내서 20, 30대의 극우적 분위기를 상황을 조국 전 대표가 설명하실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정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2030 세대가 이 말씀하신 대로 극우가 됐다고 하면 일부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정치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을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그 뒤로 실질적인 그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꾸 끌고 와서 그 특정 세대의 일부의 극우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본인이 계속 제기하는 이유는 저는 납득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된다. 정강세 의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조국 혁신당은 정당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2030 세대 표 이제 아예 안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극우다. 남자들을 극우다. 저 집 없는 애들 극우다. 서울에 장을 사는 애들 극우다. 취업 안 된 애들 극우다. 2030 표 받겠다는 정당입니까?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아까 전주현 의원님은 이제 공정과 관련한 이슈를 얘기했잖아요. 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위선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위선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가족들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반인들에겐 가재, 붕어, 개구리도 행복한 세상 만드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가족 아들, 딸들은 이른바 등용문을 통과해서 용을 만들기 위해서 뭐 불법 편법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구속됐고 부인도 처벌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2030 세대들에 대해서 극우 성향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도 정말 그 정치인으로서 이분이 국민들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내년 그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든 아니면 지방선거에 나와서 뭐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30년 대선에서 승리해 보겠다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선은요.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면 양당 구도에서는 48%, 49%는 얻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갈라치기 또 2030 세대들에 대해서는 그 표 필요 없다. 나는 나를 지지하는 40, 50 세대들의 표만 갖고도 대통령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일 겁니다. 그리고 그 공정과 위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겼다면 저는 사면 복권 이후에도 저런 식의 모습을 보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어디까지 감게 할 것인지.
지난해 선거에서는 전국 득표율 아마 정당 득표에서 24%가 얻었을 겁니다. 저런 선명성 통해서 저는 30%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7, 8% 얻을 수 있는 그 정치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조국 전 대표에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예. 조기현 그 부의장님과 의견이 같군요.